반갑습니다. 제 12주차 디지털 시대의 화해와 공존. 화해와 공존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소통을 해야 되죠. 뭔가 소통을 해야 화해가 있지. 뭐 그냥 싸우는데 그죠? 싸우는데 뭐 그냥 화해가 갑자기 됩니까? 이렇게 어쨌든 중간에서 누가 흥정도 붙이고 이렇게 소통도 시키고 이래가지고 어떻게든 서로 어긋나 있는 이해관계를 이렇게 접붙이는 이런 행위들이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은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교류해야 돼요, 교류. 남북 간도 뭐 지금 마찬가지예요. 남한과 북한이 지금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정부 간에 뭐 한 방에 뭐 이렇게 화해하자. 이거 무슨 6.15 선언이니 무슨 뭐 14 선언이 한 방에 4.27 판문점 선언이니 이런 거 한 방에 뭐 이렇게 남북이 화해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교류를 하면서 아무리 정치적으로는 서로 갈등을 하더라도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서로 물건도 사주고 뭐 이렇게 또 물건도 보내주고 받고 이렇게 이 교류하면서 이렇게 해야 이 정치적으로 이 14선언이 6.15 선언이 이런 남북 기본 합의선이 하는 남북 문제도 해결되듯이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교류예요, 교류. 그래서 이 교류를 이해를 해야 소통과 화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자주 이 교류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뭐 교류를 하기 때문에 세종대왕 아시죠? 세종대왕 우리 한글 만드신 세종대왕이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이 훌륭하신 이 세종대왕도 사실은 공부 잘하고 똑똑하잖아요. 엄청 공부 잘하고 똑똑했는데 아버지인 태종 이방원이 세종대왕을 왕으로 삼은 이유가 전혀 딴 데 있었어요. 공부 잘해서 너는 왕이 되어라. 이거 아니었다고. 그러면 뭐 때문에 왕이 되었느냐 하면 이 세종대왕이 술을 잘 마셨대요. 술을 많이 마시는 게 아니고 술을 적당하게 자기가 사람들과 만나서 적당하게 술을 마시면서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능수능란했던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 세종대왕이 공부를 잘하는 이유가 책상에만 앉아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 보니까. 뭐냐면은 이 세종대왕이 이 머리가 좋고 막 진짜 지금 봐도 수백 명의 지금 한글 학자가 다 엮여도 세종대왕 한 사람 못 따라간다는 이야기할 정도로 세종대왕이 한글 만드는 역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말 전 세계에서 글자를 이렇게 창조한 글자라는 게 창조가 잘 안 되거든요. 그걸 창조한 사람이 누군지 아는 나라가 유일하게 우리나라고 우리나라 중에 세종대왕이네. 그래서 우리가 세종대왕을 되게 존경하는데 세종대왕님이 가장 잘했던 것은 술 잘 마시는 거였어요. 술을 잘 마신다는 말은 뭐냐면은 사람과 자주 만났다는 이거야. 내 보니까 사람과 자주 뭐 해서 자꾸 들어본 거예요. 이것저것 다 들어보고 세종대왕을 한번 들으면 그대로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혼자서 공부하면은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남들하고 자꾸 이야기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교수들도 자주 학회도 나가고 이렇게 해야 돼요. 연구실에만 앉아 있다가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연구실에 열심히 세종대왕이 새벽 4시에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4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제일 먼저 한 게 그거래요. 궁궐 뒤편에다가 그 밭을 만들었대, 밭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곡식을 이렇게 종자 시험을 했다는데 그 새벽에 하는 게 그거예요. 종자 시험 해가지고 왜 납작보리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전통 양식의 보리를 또 개발하신 분이 세종대왕이에요. 우리 잘 몰랐죠, 그런 거.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이 잠시라도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 같아. 보니까 사람과 만나고 교류하고 막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다. 이제 서양에도 그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목수였다고. 아버지가 목수였는데 그 아버지 목수니까 로마 시대는 뭐가 뭐 유명해요? 건축이 유명하잖아요. 어쨌든 뭐 그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쨌든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아버지가 그 목수이기 때문에 로마에 왔다 갔다 하면서 건축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 많이 보고 배운 거야. 그러니까 훨씬 남들보다 빠른 지성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 새로운 기독교라는 세계의 민중 종교들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모든 세계인들이 지지하는 그런 종교를 만들어내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드는 이런 위대한 분들은 뭐냐면은 교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류. 이거 세종대왕이 공부 잘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들하고 교류를 잘해서 그래. 뭔가 배우는 거야. 앉으면 배우는 거야. 여러분들은 앉으면 저기 뭐 수다 떨고 뭐 재밌으라고만 하는데 사실 그것도 중요해요. 앉아가지고 친구들하고 재밌게 떠들고 하는데 좀 이 지성 있는 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좀 뭔가 배우려고 노력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신라도 보면은 신라도 그 668년부터 그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671년쯤 됐었어요. 671년에 그 고구려가 멸망한 지 3년 후에 신라 무무왕이 성질이 난 거야. 이 중국 사람들이 고구려 땅을 다 차지해 버렸네. 그리고 백제 땅까지 다 차지해 버렸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저기 누구하고 연결했느냐면 자기가 멸망시킨 고구려의 장군들하고 연결을 한 거예요. 무무왕이. 그러니까 슬로우유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고구려 부흥운동하는 사람하고 연결해가지고 압록강 넘어 있는 저기 그저 오골성인지 박작성인지 하는 성을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압록강. 그 신라군이 압록강을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신라가 왜 대동강 이남만 있은 줄 알죠? 아니에요. 압록강 넘어가가지고 신라군이 그 당나라 군대를 공격을 한 게 그게 나당 전쟁이거든. 그러니까 이 신라도 자기와의 적이었던 고구려 부흥 세력들과 결합을 했죠. 또 그 다음에 토번이 없었으면 그 나당 전쟁을 하다가 그 당나라가 얼마나 세게 센 군대잖아. 본래 당나라 군대가 본래 센 군대인데 우리는 당나라 군대가 별로인 군대로 생각하는데 당나라 군대가 세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군대인데 그 군대와 직접 싸우니까 박살이 났거든 신라군이. 예, 그 김유신 장군 아들이 와 이거 진짜 이 당나라 군대 우습게 보다가 박살이 났잖아요. 그래서 원술랑이라고 해가지고 그 저기 김유신 장군 네 이놈, 너가 전쟁에서 지고 어떻게 집에 들어오느냐 하고 혼냈던 이야기가 원술랑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 신라가 급급하니까 저 티벳 오늘날의 티벳이죠. 티벳에 사신을 보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티벳이 당나라를 공격해요. 티벳이. 그 당나라를 공격하니까 당나라가 지금 장안이 위험하잖아요. 토번이 밑에서 올라오니까 당나라 수도가 풍전등화에 놓이니까 신라에 있던 이 당나라 군대가 다시 이 저기 장안으로 그 당나라 수도 장안으로 돌아갔죠. 그 사이에 신라가 목숨을 부지를 한 거예요. 이 보면은 이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여러 나라하고 교류를 해야 돼요. 혼자서 독불 장군처럼 잘났다면 우리나라가 최고다 이래가지고 안 되고 여러 사람과 교류를 하는 거. 세종대왕도 교류해서 세종대왕 됐다는 꼭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 교류를 많이 해야 돼요. 혼자서 희끼꼬물이처럼 방 안에 앉아가지고 있지 말고 학교 오면은 이 친구도 만나고 저 친구도 만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자꾸 만나야 이렇게 자기가 성장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상처도 많이 받아. 사람들하고 살면서. 예?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이 디지털 시대 그 저기 인문학 이거에서 공부한 걸 올려 보라고요. 그러면은 많은 치유가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교류가 되는데 조선은 왜 부국광병이 안 되냐면 조선 500년 동안 한 번도 그 저기 한 번이라든지 한 번은 뭐 좀 심했겠고 제대로 한 번 유학생 한 번 보낸 적이 없어요. 중국에. 중국에 유학생을 안 보내고 날마다 그냥 우리가 소중하다 그러고 잘난 체만 한 거야. 그러니까 조선 왕조가 중국의 유학생이나 해외 유학생 신라 시대는 뭐 유학생 파견했잖아요. 예? 왕호천주 국정도 만들고 막 의상대사도 중국 가서 공부하고 오고 막 그래. 고려 시대도 그랬거든. 그랬는데 이 조선 시대 들어와 가지고는 집 바깥에 안 나간 거예요. 앉아가지고 희끼꼬물이처럼 앉아가지고 꽉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그래놓고는 뭐 공자왈 맹자왈 하고 앉아 있었어. 그러니까 조선 왕조가 훌륭한 나라예요. 조선 왕조는 도덕 국가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도덕적인 나라가 없어요. 훌륭한 나라인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유학생 파견을 못했던 거예요. 유학생을 파견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는 게 없는 거야. 아는 게 없어. 그 발전이 없지. 그죠? 그래서 유학도 많이 가야 돼. 여러분들 교환학생 우리 학교 프로그램 많으니까 열심히 다녀야 되는 거야. 열심히. 놀면 뭐해요. 열심히 다니고 교류하고 해야지. 뭐 졸업장 따고 온 친구들 그 미래에도 그냥 그렇게 따다가 그 힘들고 망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히 온 김에
등록금 내는데 열심히 교류하고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주워 듣는 것도 이 주워 듣는 게 체감금보다 클 때가 있다니까. 예, 그런 것도 해야 돼요. 그래서 왜 조선이 망한 줄 알아요? 유학생 하나 없는 나라야. 그래서 망한 거예요. 교류하지 않는 나라는 정체되기 마련이야. 그 다음에 우리 생활 속에 고려시대 이후로 우리 오늘날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색동저고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남학신 그 다음에 우리 사극에 나오는 그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옷 입는 거 있잖아요. 관복 그 다음에 뭐 이 군인들이 입는 천리 뭐 온갖 이 문화가 대부분 다 몽고에서 온 거예요. 몽고에서. 그래서 몽고한테 우리가 침략을 많이 당했지만 한편으로는 몽고한테 배운 게 많아요. 소주도 몽고한테서 왔다니까. 소주도. 예. 그래서 이 몽고는 왜 그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쳤냐면 그 짧은 기간에 우리나라를 지배를 했는데도 이 몽고가 전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는 이런 능력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연결시킨 것이 바로 참입니다. 이 참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아바스 왕조의 수도였던 바그다드. 자, 참에 대해서 얘기 들어봅시다. 이슬람 문화의 성지와도 같았던 이곳도 몽골군의 말발굽을 피할 수 없었다. 한참 20년 가까이 계속된 몽골군의 거센 공격. 아바스 왕조의 군사들은 항전했지만 1258년 몽골군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바그다드가 함락된다. 그리고 찾아온 변화. 아시아는 물론 이슬람 유럽의 문명이 몽골이라는 이름 안에서 교류하며 인류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된다. 엄청난 몽고 판도가 넓었죠. 똥폼 잡아. 안녕하세요. 스티브입니다. 왜 그래요? 웃지 마세요. 저 나름 진지합니다.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빵 터졌어. 자, 이 날을 우리는 스티브 정말 건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아시아, 유럽, 그리고 이슬람. 아시아, 유럽, 이슬람. 서로 정말 다르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세계가 조화를 이룬다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그 고민 끝에 우리는 생각해냈습니다. 연결. 야 이거 잘 따라한다. 이 연결을 통해 우리의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소개합니다. 인류 역사에 이전엔 없었던 연결망. JAM. 나는 잠을 봤는데. 그 잼이라고 JKM 그 그룹 하나 있었는데 있었어요. 그거 헷갈린 거 아니에요? 나는 멈추지 않는다 막 이러고 여기는 재밌는 거야. 나 잠을 읽었는데. 잼 먹는 잼이요? 잼 아니고요. 몽골 제국 안에 뿌려진 수천 개의 잠. 이제 이 잠들이 거미줄처럼 얽히며 세계로 통하는 길이 만들어집니다. 대륙 끝과 끝의 문명이 몽골이라는 세계 속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잠이 뭔가요? 그것은 여기에서 설명해 줄 겁니다. 이 잠은 중국어로 짠, 한자로는 참이라고 씁니다. 우리말로는 역이에요.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역참이라고도 하죠. 자, 장거리 여행을 할 때 중간중간 쉬기도 하고 거기에서 말도 갈아타고 일종의 터미널 같은 곳이에요. 유라시아 대륙 거의 전부에 걸쳐서 저 잠을 설치해 놓고 교역을 할 때 터미널로 계속 활용이 되는데 몽골 제국 시기에 이것이 아주 발달을 합니다. 자, 신바트가 탔다는 바그다드의 고급 양탄자가 유럽 귀족의 거실에 깔리고 헝가리의 향긋한 토카이 와인을 북경 사람들이 파티에서 마시는 이런 상상. 몽골 제국 안에서는 누구나 이런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환상의 나라인데요? 물론 무엇보다 중요한 이것도 마찬가지.
종교의 화합이다. 기독교, 불교, 그리고 이슬람, 와 대박이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 현재 몽골의 수도 카라코룸에선 세계 모든 종교가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와.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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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지도자 여러분 계속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고민을 자, 어떤가요? 아유, 웃기죠. 모든 것을 참으로 통한다. 이 참이라는 게 한참 간다 할 때 우리 한참 간다, 한참 하나를 가는 걸 한참 간다 그래요. 그래서 역시 교류예요. 이 접속한다. 그리고 이게 디지털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게 접속이잖아요. 이 접속을 통해서 우리는 확장되고 우리는 그죠? 보다 발전하고 성장하고 하는 이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외면하고는 성장이 안 되겠죠. 이 조선왕조처럼 외국과의 연결을 폐쇄적으로만 하고 외국과의 연결을 하지 않는 조선은 아름다운 나라였지만 결코 발전적인 나라는 아니었죠. 그래서 이 몽고로부터 우리가 이제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정말 잔혹하게 많은 죽음을 당하고 수많은 그 고초를 당했지만 한편으로 보면 또 몽고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알려져요. 코리아란 말이 이제 몽고 때 알려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몽고 문화가 많이 들어와요. 예를 들면 쪽두리, 이제 오른쪽 쪽두리 보이죠? 이 쪽두리가 있는데, 이 쪽두리가 왜 들어왔느냐에 보니까, 이 본래는 이제 황태후가, 몽골 황태후가 우리나라의 그 왕비, 고려 충선왕비인가 하는 왕비가 그렇게 아름다웠대요. 아주 미인이었대요. 아주 미인이어가지고 몽고에까지도 미인으로 소문이 났는데, 그래서 몽고의 황태후가 이 숙창원비 김씨한테, 이 아름다운 숙창원비 김씨한테 선물을 한 게 시조가 되었대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나라의 결혼 풍속은 이 화관을 쓰는 거 있거든. 화관 꽃으로 이렇게 머리에, 요즘은 면사포 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이제 옛날에는 이 화관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건데 이게 화관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옛날에 꽃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비싼 대신에 이 족두리가 심플하잖아요. 그래서 이 족두리가 우리 결혼 풍속으로 오게 된 거예요. 몽골 문화 중에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니까 이게 정착이 돼가지고 그 연지곤지 이렇게 찍고, 그죠? 그 다음에 독두리를 쓰고 하는 이런 문화가 됐던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은장도, 이것도 몽골에서는 이 은장도가 이게 무슨 자결용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즉석에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되잖아. 말도 해결해야 되고 뭐 상처가 나면 빨리 피도 내야 되고 하니까 이 여성들이 생활용품으로 가지고 있던 건데, 이게 이제 조선에 와가지고 은장도가 됐어요. 이게 유교 문화와 결합되면서 뭐 이게 은장도로 가지고 자기 자결한다든 등 뭐 하는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나왔는데, 그게 아니고 생활에 필요하니까 나온 거예요. 저기 저기 저거 속바지라든가 이 바지, 속바지 이런 바지도 이게 몽고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몽고에서도 거꾸로 몽고에서 유행한 문화가 우리 색동 저고리가, 본래 이 색동 저고리가 이 몽고에 있었던 건지 우리나라에 있었던 건지 사실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색동 저고리가 몽고에 유행을 해요. 색동리라는 동네도 있어, 몽고에. 그 다음에 각종 전병이라든가 상추라든가 이런 게, 특히 상감청자 이런 거는 뭐 이 상감청자는 그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당시에는 몽고 사람들이 힘을 침을 질질 흘리고 얻었을 거예요. 이런 우리 청자를 우리는 뭐에 썼느냐, 참기름 담는 그릇으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죠? 어쨌든 이런 그 몽고와 왔다 갔다 하면서 고려 문화가 발전을 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는 내가 말을 하기가 좀 곤란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자꾸 뭐 몽고 침략 그러면 정당화하는 거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몽고가 고려가 와서 딱 보니까 이 고려 정부를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겠는데 이 고려 정부가 말을 잘 안 듣잖아요. 30년 항전한 정부가 말을 잘 듣겠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뭘로 압력을 가하냐면 야 너희들은 노비 종부모법 실시한 놈들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잔혹할 수 있느냐? 노비 종모법으로 바꿔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고려 왕조에. 사실은 노비 종모법 우리가 필요했거든. 너무 노비가 양산이 되고 하니까 그래서 노비 종모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몽고가 먼저 강공을 한 거예요. 고려 정부를 굴복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그러니까 정의로운 곳에서도 악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말인데 정의로운 곳에서도 악이 있다는 거. 말은 노비 종모법 실시하니까 얼마나 종래보다 훌륭한 그 저기 정책 개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 뭘 하려고 한 거야? 그 고려 왕조를 몽고가 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진보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 정의로운 이야기. 뭐 일본이 우리나라 지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조선이 너무나도 야만적이니까 근대적인 천황의 시혜를 주기 위해서 조선 백성들도 문명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짐이 우리는 내키지 않지만은 하도 쪼아서 한일 합방 조약을 맺노라 이렇게 하는 게 이거 보면 우리 그래서 이제 일제에 의해서 자본주의화가 되고 근대화가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근대화를 시켜놓고는 그 속에 뭐 하려고 한 거야? 뺏어 먹으려고 한 거예요. 결국은 자기들 유리한 대로 원료 기지가 없으니까 원료를 장악하고 하는 수단으로. 그러니까 정의로운 곳에서도 악이 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만 정의롭다 해서 속은 악이 아닌 것이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자, 족두리 이야기 나왔으니까 족두리 한번 보고 갈까요? 족두리. 아, 족두리 이쁘죠? 이 몽고에서 온 문화인데. 아름다운 고려의 왕비를 생각하면서 몽고가 보낸 족두리예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결혼 풍속에 아주 요긴하게 사용됐고, 그죠? 최근까지도 족두리를 썼죠. 저도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이 족두리를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이 한복 입고 이렇게. 댕기머리 이것도 몽고에서 온 거예요. 댕기머리 여기 뒤에 이렇게 끄는 여성들 댕기머리 하는 거. 여러분들 연지곤지는 왜 찍을 것 같아요? 궁금하죠? 재미나이한테 물어봐요. 우리 디지털 시대 그거니까 연지곤지는 왜 찍을까요? 그래서 유교적인 금약 정신과 나중에 결합하면서 우리나라의 결혼식을 비용을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점. 이 금소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족두리가. 정조임금이 그죠? 영조 정조임금이 주로 많이 했죠. 왜냐면 나라에 좀 국용을 아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참 그 금소하고 이런 걸 미덕으로 생각했고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는 가난한 사람은 많았으나 거지는 없었어요. 자, 다음에는 일본입니다. 일본에도 보면은 일본에는 우리가 사실은 일본과 일제 강점기에 일본식 교육을 많이 받아서 아직까지도 우리 최근까지도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그
한 몇십 년 안 됐어요. 이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바뀐 게. 일본에서는 이미 소학교로 바꿨는데 우리는 70년대까지 아직 나라가 이 부흥을 하고 이렇게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력이 없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제국주의 시대에 만들어놨던 명칭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그죠? 우리가 쓰는 많은 용어들, 학교라는 말도 일본 말에서 쓰는 말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 의한 게 많아요. 우리 생활 주변에. 또 뭐 보면은 길거리에 가면은 엄청나게 일본식 음식점이 많죠. 그죠? 그리고 일본말 쓰기 좋아하는 이런 친구. 근데 옛날에는 일본말 쓰는 한국 학생들 보면은 되게 얄미웠어요. 아니, 그 일본 놈들, 뭐 옛날에 왜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놈들 뭐 쓰는 말을 갖다가 왜 조선 사람이 쓰고 지랄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막 폄하를 하고 막 이렇게, 저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게 세월이 흘러보니까, 우리가 일본보다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바로 그거였어요. 일본 사람들은 한국말 배우는 거 별로 싫어해. 보면, 일본 사람은 한국에 와서도 일본말 쓰잖아요. 그 보면은 되게 멋있고 같고 주체성이 강한 것 같지만, 그게 결국은 자기 족쇄가 되는 거예요. 한국 학생들이 일본 가면 열심히 일본말을 하려고 그래요. 뜨덩거리면서도. 영어보다는 왜 일본 가서는 일본말로 하는 그 느낌을 느끼고 싶으니까 자꾸 가서 일본에서 일본말로 소통하고 싶어 하고 이렇게 하는 노력들이 한국 학생들이 많이 했던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그거 보고 저 주체성 없는 사람들을 했지만 요즘은 내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런 노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들보다 훨씬 넓은 거야. 일본 사람들 일본이라는 영어도 잘 못하는, 일본 사람들 영어 발음을 못하잖아. 영어도 못하는 데다가 한국말, 주변에 있는 한국말도 못하는 데다가 중국말은 더더욱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말도 열심히 배우려고 그러고 일본말도 배우려고 그러고 하니까 마침내 GDP가 일본보다 앞서게 된 가장 중대한 이유가 나 그런 것 같아. 우리는 일본을 배우려고 하는데 일본은 우리를 무시하고 안 배우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역전당한 거야. 이 참, 그런 거 보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은 까불고 잘난 체 하면 언젠가는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묵묵하게, 어떻게? 묵묵하게 실력을 기어나가야 되는 거야. 실력을. 진짜. 자기 실력이 있으면요, 무시 안 당해요. 그래서 나는 늘 내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동의대, 내 제자들이 이 교수로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나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우리 동의대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왜? 우리는 누구든지 만나서 술 한잔 마실 수 있고, 우리는 누구든지 만나서 배운다. 배우는 자세를 임하면요, 사람들이 안 미워해요. 근데 그냥 잘난 체 하려면 미워하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이렇게 사람과 이렇게 교류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일본의 이 아름다운 도자기들 다 임진왜란때 우리 끌려간 후예들이 만든 이 도자기들이에요. 참 아름답죠. 정말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도공들을 데려가 가지고는 몇 배로 멋지게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개발 이런 것보다는 등 따시고 배부른 걸 좋아하는 나라잖아요. 부국 광병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걸 업그레이드 하는 데는 대단히 취약해요. 업그레이드 하려면 교류가 돼야 되거든. 왜냐면 물론 알아야 다른 데서 뭐 어떻게 산다 이런 걸 알아야 내 걸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자기 스스로가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사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친구들 중에 여러분들도 업그레이드를 잘해가지고 이 성숙이 빠른 사람이 있고, 이 대학교 1학년인데 이 초등학교 수준밖에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왜 차이인 줄 알아요? 교류를 안 해서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좀 실력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 교류를 하고 빨리 이렇게 사람과 만나 배우고 익히고 이렇게 발빠르게 몸이라도 빨라야 됩니다. 몸이라도 빨라야 배우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평생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잘하는 사람은 교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남들이 사는 게 다 나름들도 최선을 다해서 살거든. 그 모습을 하나씩 이렇게 배워나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케이? 오케이 하는, 저 친구는 오케이 하시네. 오케이. 좋아요. 자, 이름 없는 조선의 도공의 묘, 이삼평, 그죠? 아리따 도요죠. 이게 야마구치에 있는. 그리고 심수관, 언제 가고시마,
큐슈 남단에 있는 이런 데서 아리따 도자기하고 그래서 아리따 도자기하고 이 심수관 도자기가 이 가고시마 도자기가 최고인데 아리따는 지금 야마구치 또 하필이면 저쪽에 심수관은 가고시마예요. 이 두 군데가 옛날에는 조슈하고 시마 그 저기 뭐야 조슈하고 뭡니까 그 저기 시마즈 요시히로 이렇게 시마즈 가문이 다스리던 이 그죠 사스마라는 사스마 그래서 조슈와 사스마가 메이지 유신을 일으켜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조슈하고 사스마 그 지금의 야마구치와 가고시마가 지금 일본 정치를 다 해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한국에서 배워나갔던 거야.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 자꾸 이렇게 도공들 데리고 가지고 뭔가를 자꾸 배우니까 번 중에서 제일 힘센 번이 돼가지고 마침내 메이지 유신을 이 두 개의 번이 해가지고 지금의 일본이 된 거 아니에요. 메이지 유신 알죠? 일본이 근대화된 거. 바로 그런 거라니까. 자, 그래서 일본 이야기를 요 정도 좀 하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교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류를 하면 형제도 남이 돼요. 형제도 남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발해 있잖아요. 발해란 나라 알아요? 대조영. 예? 발해를 세운 대조영.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대조영이 세운 발해가, 원래는 이 고구려 후예잖아요. 고구려를 개성한 나라인데, 이 나라가 삼국사기에 없어. 삼국사기에 우리나라의 김부식 선생이 쓴 아주 고대사의 아주 중요한 책이거든요. 삼국사기. 그래서 고구려 신라 백제 우린 다 알잖아. 고구려 신라 백제 모르는 친구는 없죠. 고구려 신라 백제가 있는데 뭐가 없는가? 발해도 우리나라에 있는데 발해가 없어. 와 이상하다. 이 발해가 왜 없을까? 분명히 고려 왕건 태조도 고려 태조 왕건이지 고려 왕건 태조가 아니고 고려 태조 왕건도 발해를 되게 형제의 나라라 그랬거든요. 응? 그래가지고 발해 왕자가 이렇게 이 고려로 왔을 때 와, 이 진짜 우리 형제의 나라에서 왔다 해가지고 발해 왕자를 태시성 그래서 오늘날의 태시성이 발해성이에요. 발해 나라의 그 황족이 대조영이잖아. 그래서 이 대시가 이렇게 와가지고 태시가 된 거예요. 오늘날에. 그래도 됐잖아요. 그러면은 형제 나라라고 했는데 왜 삼국사기에 발해가 없냐 이거야. 바로 문제는 어디 있었냐 하면은 거란과 고려 거란 전쟁이 문제였어요. 옛날 TV에서도 그런 거 했죠. 고려 거란 전쟁. 그죠? 강감찬 장군 나오고 하는 거 있잖아. 왜? 귀주대첩 강감찬 하는 노래 있잖아요. 귀주대첩을 했던 그 시기에 고려하고 거란하고 싸움을 왕창 했는데 이때 발해 유민들이 고려를 침략하는 거란의 앞잡이가 된 거야. 그러니까 형제 나라로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란이라는 오랑캐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향도 길을 알려주는 이런 사람이 된 게 발해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고려가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겠죠. 저 자식들 봐라. 아니 우리는 옛날에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켰다 해서 거란이 보낸 사신이 죽이고 거기 낙타 50마리를 만부교 밑에서 굶겨 죽이는 등 발해가 형제의 나라라고 해가지고 거란과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데 정작 발해를 위해서 싸우는 고려가 있는데 고려 편은 안 들고 저자들이 누구 편을 들어? 거란 편을 들었다 이래 된 거야. 성질 나요 안 나요? 진짜 짜증나지. 아마 이제 북한 김일성이도 그래서 좀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저 같은 민족인데 자식들 저도 말이야 미국하고 붙어가지고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이상해지잖아 저 사람들 그죠? 그 생각이 뺑 돈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고려 거란 전쟁에 이 발해인들이 그 거란 편을 드는 바람에 이때부터 딱 이렇게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형제 아니다. 이래서 그 이후에 발해가 이제 이 부흥운동을 벌여가지고 압록강 유역에다가 후발해 세우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고려가 도와주고 해야 되잖아. 속마음은 도와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금나라 금국 정벌을 하고 싶고 막 이랬거든. 고려도. 그랬는데 발해 쟤들 이래 본 거예요. 이 발해 쟤들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돼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종 땐가 한번 1000명 정도를
보내가지고 원병을 주려고는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 압록강 넘은 적은 있는데 대부분 다 이제 발해가 뭐 망하든 살든 뭐 우리가 뭐 관계없다 이래 본 거야. 그죠? 그러니까 같은 형제의 나라인데도 전쟁을 각기 겪으니까 막 그냥 남이 돼본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 우리 형제의 나라고 우리 같은 나라잖아요. 북한이 같은 나라고 5천 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뭐 때문에 이 모양이 된 거야 지금? 6.25 전쟁 일으켜서 그런 거 아니에요. 6.25 전쟁 때 서로 그 동족끼리 죽이고 살리고 막 하는 바람에 철천지 원수가 돼가지고 지금도 그냥 수많은 사람이 6.25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이 지금 오늘날에 북한 뭐 이야기만 나오면 알레르기가 팍팍 돋는 거예요 지금. 그거 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싸우면 남되는 거예요 형제도. 그러니까 형제도 싸우면 남면 특히 형제가 싸우는 것은 돈 때문에 싸우죠. 그러니까 돈 관리 잘해야 돼요. 형제 친구도 마찬가지야. 친구 관계에서 돈 관계 이상하게 하면 친구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싸우면 돈 때문에 싸우거나 영토 때문에 싸우거나 권력 때문에 싸우는데 이 싸우면 남돼요. 형제도 남되는 거야. 그래서 가능하면은 싸우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류를 해야 돼. 교류를 하지 왜 싸우냐고 그런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술 마셔서 왕이 된 건데 아까 뭐 서두에 이야기했잖아요. 얼마나 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증거를 보여드릴게. 태종실록에 나와요. 조선왕조실록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충녕은 세종대왕의 충녕대군이잖아요. 충녕은 중국 사신을 접할 적이면 몸 동작과 언어 동작이 두루 예법에 맞고 사람을 만난다. 중국 사신을 만난다는 거야. 그러면은 예법이 맞대요. 중국 사람하고 만나는 게 잘 만난다는 거야. 음주가 비록 무익하나 그 보세요. 술이랑 먹으면 속만 아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신을 대하여 주인으로서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다면 어찌 손님을 권하여 그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겠는가. 술 못 마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충녕은 비록 술은 잘 마시지 못하나 적당히 마시고 또 그친다. 근데 현영대군, 형이죠. 충녕대군의 형은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니 이것도 불가하다는 거예요. 술 못 마시는 것은 왕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현영대군이 형인데도 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충녕대군이 대위를 맡을 만하다. 술 때문에. 나는 충녕을 세자로 정하겠다. 뭐 때문에? 술 때문에. 술이야 지금. 다 술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태종은 세종의 공부를 잘한다. 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과 두루두루 만날 줄 안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잘 그친다는 거예요. 술을 잘 마신다는 거는 많이 마시는 게 아니고 술을 그만큼 교류를 잘한다는 거예요. 세종대왕 공부 잘하는 이유가 뭐라고? 사람과 많이 만난 거예요. 다양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하고 만나니까 장영실 같이도 만났잖아. 이 관노조차도 장영실이한테 와가지고 장영실이가 세종대왕한테 와가지고 역법이 뭔지 이거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대왕 그 역법이 그런 거냐?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이 대통령도 전문가들 말을 안 듣는 대통령은 다 망했어. 고집 세고. 그런데 대통령 중에서 남의 말을 잘 듣고 귀에 잘 담아 들어가지고 결단할 때는 결단해야지 대통령이. 그런데도 그걸 한 대통령들은 지금도 존경을 받고 다 해줘. 배우는 거야. 배우는 거. 응성 배워요. 교류를 통해서 배우는 거. 그래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조선왕조 왜 망했다? 유학생은 파견 안 해서 망했다.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디지털 기술을 통한 화해의 시도죠.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 라인이 통해서 끊임없이 교류를 해야 돼. 여러분들 SNS도 많이 하고, 메일도 많이 쓰고,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비록 앉아가지고 게임만 하지 말고, 이렇게 혼자서 하는 게임 하지 말고, 하려면 같이 연결하는 게임, 연결해가지고 그냥. 저도 옛날에 안티 임페리얼리즘 해가지고 아이디를 만들어가 길드에 들어가가지고 테란 나오는 거 스타크래프트도 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해봤어요. 그래서 길드에 한번 들어가 보고 말이야. 이렇게 해야지. 혼자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든지 라인을 연결하고 내 지평이 아까 몽고 짠 봤죠? 짠처럼 쫙 퍼지는 이런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도 마당발이 돼야 돼. 맹하게 희귀꼬물이처럼 앉아가지고 그냥 내 혼자 공상하고 하는 거 진짜 밥맛이에요.
알겠어요? 예? 혼자서 살 생각하지 말고 사람과 만나야 되는 거야. 디지털 시대는 접속이에요. 접속은 교류야. 다른 말로. 그죠? 꼭 기억해야 돼. 이걸 기억하면 와, 우리 교수님 진짜 나 지금 라이브하게 수업하잖아요. 그죠? 라이브하게 수업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거 뭐 외우라 이런 이야기는 깨달아라는 이야기예요. 깨달아라는 이야기. 예. 접속을 많이 하자. 접속이 세종대왕 된다. 내가 세종대왕 될 수 있다. 뭐 어떻게? 술도 잘 마시고 술도 많이 마시지 말고 누구든지 만나가지고 차를 마시죠. 커피 마시면 좋잖아요. 커피 마시면서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가만히 앉아 있지 않는다라는 거.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게 돼? 조선왕조처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디지털 시대에 화해를 할 수 있느냐라는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Kurt Vonnegut said, "Science is magic that works." I buy it. Makes perfect sense. But it wasn't long ago that we couldn't understand what caused entire species to become extinct, why the ground shook or crops dried out. One of the promises of AI is that it'll enable us to use machine learning for prediction and conservation, anything from protecting wildlife to anticipating earthquakes. Seeing the future may not prevent disasters, but I think we can all agree we need an equipment upgrade. What the heck, let's give it a shot. 세상을 Is the 구하는 sixth mass 법이에요. extinction on the horizon? Reply hazy, try again. We are looking the one with color. There are about 250,000 parks in the world, and about 80,000 of them are under threat. So this is a trail that's both being used by elephants. 이제 동물로 찾는 거죠. We think so, yeah. We've come all the way over here to Africa to stop poachers 인공지능으로 before 이렇게 they kill 동물을 보호하는 by 거예요. using artificial 그죠. intelligence. Fingers crossed that this works.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필요한 걸 인공지능으로 하는 거예요. Drops as a lab earthquake. And then the blue line is a model prediction based on machine learning. It's impressive how well it works, right? Yeah, that you see the same thing in different cycles. Exactly the same cluster appears just right before failure. Yeah, you can see, it's not perfect, but it's damn close to perfect. We've shown beyond the shadow of a doubt that AI, machine learning, can predict 지진을 laboratory 예측하는 We're 거예요. probably going to get 지진을 another one. 예측하는 거. 그러니까 Yeah, there it is. 생활의 모든 구석구석에 이 인공지능이 우리의 위험들을 감지하고 해결해 주는 laboratory to what we measure with seismic sensors over an area of hundreds or thousands of square kilometers. As artificial intelligence goes from the lab out into the world is much more complicated. And so there's a lot of factors that might not have been modeled. If we can transfer out, if we can generalize, that would be really, really amazing. How many years is it going to be before we can predict or forecast something about Cascadia? I do think that's within our lifetime. It's a bold statement, but one that no longer seems out of reach. Especially as machine learning gets better at identifying patterns to better 그러니까 forecast 모든 earthquakes or 재난을 other natural 예측해주는 disasters. 인공지능, 그죠? And if AI can predict calamity, could it go one step further and prevent it? 인공지능이 재난을 예측해줍니다. Machine learning is being used by corporations and governments to help solve large-scale conflicts and catastrophes. One area that causes a lot of problems is food, or lack of it. 식량 문제 해결에도 인공지능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Food shortages sometimes lead to famine. Famine leads to political unrest. The way I see AI is it's not a scary force to be feared, but something that's going to help us address these big problems.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Mark is the co-founder 인공지능을 of a company called Descartes Labs. 우리한테 도움이 This 된다. is a max composite of what the detector picked up from last winter. This year, the whole place lights up. We're a young company. It's me and my merry band of physicists. One of the coolest things we do at this company is to try to look at the bleeding edge of science and try to figure out how that can affect our lives. There's a tremendous amount of satellite imagery out there. That's one of the biggest data sets that humanity has collected.
The most astonishing thing to me about satellites is that we have had excellent scientific information coming down since the 70s, and yet it's really hard to use that information. There are thousands of satellites photographing Earth. So Descartes built a supercomputer in the cloud that uses machine learning to analyze these images and make models from the information. They're trying to predict when disease, disaster, or even war might strike. 전쟁조차도 그죠. Artificial intelligence have progressed so much in the past decade, and now you can start to build models on top of this data instead of just having a bunch of pictures that are hard to deal with. We've been trying to find all the solar panels in the US using this satellite imagery. So the first task we built what we call a similarity search engine. The search engine uses object recognition, a type of AI that learns to identify and differentiate specific things within images. Instead of scanning for poachers in Africa, they're looking for everything from solar panels to riverbeds. The computer is just seeing numbers. It does not see the image like we see it. It just sees raw numbers. So we teach it over time. That's what a river looks like. So that's a street, that's a building. And the algorithm is able to, over time, if it sees enough examples of this, it says, yeah, I get it. So we started looking around for a problem that we could solve with this. What we settled on was agriculture. Plants are really neat because they're like these little factories, right? Just by watching how the light bounces off of these plants, you can tell a lot about the production of this factory. 그죠. 식물에서 나오는 For 빛만 innovators, 봐도 it's not 작물의 totally 성장을 unusual 예측할 to 수 find an 있대요. answer and then reverse engineer a question. The question Mark asked his AI was about corn. How many cornfields are there, where, and what are their growing patterns? And then, comparing satellite images over time, can we predict how much corn the country would produce next year? At the beginning of the project, that was kind of a pipe dream to see if that was possible. Could you use sensors flying around hundreds of miles above those cornfields, never having seen an ear of corn, and get a really good, accurate prediction? We combined two things. So the satellite data will give you a sense of the health of the plants today. Then we looked at the weather data, which will give you a sense of how healthy the plants will be in a week or two. In 2017, the US produced over 2 billion bushels of corn. Descartes' estimate was within 1%. 오차가 1%밖에 안 났대. 대단하죠. 인공지능이 수확량을 빛을 보고 예측하는 거예요. 이거죠. 인공지능이 우리를 그죠? 빈곤에서 해방시켜 줄 거라는 희망이 있긴 있어요. 여기 보면 그죠? 한쪽은 빈곤하게 만들 거라고 하지만 생산력을 해방시켜 줄 거다. But it's not just corn. You can do this with almost anything that's photographed from 그러니까 space. 우주에서 찍은 모든 햇빛만 보고 빛의 양만 보고 모든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I'm looking at mapping 그죠? rice paddies in Asia. 쌀, The 뭐 brighter 그죠? yellow is 밀, a 뭐 higher 이런 거. probability of being a 옥수수. rice paddy, and anything darker purple or blue is low probability of being rice. Can you tell the health of? 자, 어떠셨나요? 이 진짜 디지털 기술이라는 게 이게 인간에게 많은 뭐 디스토피아니 유토피아니 뭐 이야기를 해도 구체적으로 이걸 이용해서 우리 사회의 가장 그 흉악한 부분들, 그죠? 빈곤, 그죠? 굶주림, 기아, 그죠? 굶주림, 그 다음에 홍수, 가뭄, 재해, 각종 재해, 자연재해, 사회적 재해,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디지털 기술이 가지는 역량들은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라는 얘기했듯이 하나의 경향성을 제대로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그 경향성을 그죠? 이해했을 때에 우리는 수많은 것이 예측 가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측 가능한 것들이 이게 긍정적으로 이제 되면은 인간의 생산력의 부족에서 해방을 시켜줘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게 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수단화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수단화할 경우에는 이 기술을 가진 데는 어마어마한 생산력은 유지하겠지만 이 기술을 배제한 곳에서는 그죠? 제값을 받고 물건을 팔 수가 없어.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죠? 무조건 생산력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을 둘러싼 인간관계, 즉 생산관계라 그러죠. 생산관계가 안정되기를 바라지 생산력이 안정된다 해서 생산관계가 안정되는 게 아니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생산은 아무리 많아도 뭐합니까? 생산관계가 이 개판 나면은 이거는 싸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뭐 서로 뭐 어떻게 가지는 사람만 다 가지고 안 가지는 사람 안 가지니까. 그러니까 생산물,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그 마르크스도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변증법이라고 그랬듯이 생산력만 엄청나게 발전하면 마르크스는 생산관계도 알아서 잘 고도하게 발전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 사회라고 그러는 건데 아유 보니까 생산력이 막 어마어마하게 발전해도 생산관계는 오히려 낙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같을 줄 알았는데 레닌이 보내기에는 이거 아니거든. 생산력이 고도화돼도 생산관계는 개판이거든. 그래서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이라는 그 구상을 했던 게 레닌이라는 사람이거든. 러시아 레닌이고 이 레닌은 혁명을 통해서 이 생산관계를 이 생산력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생산관계를 바꾸니까 생산력이 어떻게 돼요? 낙후돼 버렸잖아. 그래서 소련이 붕괴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생산력과 생산관계는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그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생산력의 향상, 어쩌면 공산주의 사회를 전망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생산이 가능해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걸맞는 수준 높고 품위 있는 생산관계, 사회적 관계, 인간관계들이 같이 정립이 돼야 이게 사회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고민들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고민했던 것도 한계가 있었고 레닌이 고민했던 것도 한계가 있었고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생산력과 생산관계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로자 룩셈부르크라는 그 학자도 어떻게 하면 자본 축적을 하는 거하고 이 생산력하고 이 생산관계가 균형 조건을 이루는 게 뭔가 이게 불균등 발전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가 어떻게 하면은 이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불균형을 잘 조화롭게 현명하고 만들어 나가는가는 이 영원한 숙제예요. 영원한 숙제. 자, 영원한 숙제가 인간의 화해를 가져올 겁니다. 인간의 화해는요, 이해관계가 서로 나누고 이해관계를 서로 교류할 때 화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마음으로 화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이해를 나눌 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봐요.